식후 혈당이 280이었을 때의 공포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든라이프 라디오입니다. 저는 72세 당뇨 5년 차지만 지금은 약 없이 삽니다. 5년 전 오늘 저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혈당이 너무 높습니다. 당뇨약 3개로 늘려야겠어요. 메트포민에 DPP4 억제제, SGLT2까지 추가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혈압계처럼 생긴 혈당 측정기를 샀어요. 점심 먹고 1시간 후에 재봤죠. 280.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상이 140 이하라는데 280이라니. 저녁 먹고 또 재봤어요. 이번엔 310.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이러다가 실명하는 거 아냐. 신장 투석해야 하는 거 아냐.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 늘리기 전에 내 방식대로 석 달만 해보자. 그리고 지금 제 식후 혈당은 100입니다. 280에서 100으로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도 130에서 95로, 당화혈색소는 8.3에서 5.6으로. 약은요, 한 알도 안 먹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난달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참석하신 분들 중 68세 어르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식후 혈당이 300인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의 혈당은 100이 됐어요. 오늘은 저와 커뮤니티 회원 2,000명이 실천한 혈당 스파이크 차단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식후 혈당 200만 넘어도 심각한 거예요. 제가 처음 당뇨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복 혈당만 잘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공복 혈당만 신경 썼어요. 아침에 굶고 약 먹고 검사 받으러 가고. 공복 혈당은 110 정도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식후 혈당은 확인도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실수였는지.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아세요? 밥 먹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요. 정상인은 밥 먹어도 혈당이 최대 140까지만 올라가요. 그리고 2시간 안에 다시 100 이하로 부드럽게 내려와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밥 먹으면 280까지 확 치솟았다가 3시간 후엔 70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밥 먹고 1시간 후엔 졸립고 3시간 후엔 손 떨리고 배고팠던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울까요? 첫째, 혈관이 망가져요. 커뮤니티 의료 자문을 맡은 내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혈당이 급등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깁니다. 유리 파편이 혈관을 긁는 것과 같아요. 이게 하루 3번씩 5년, 10년 반복되면 혈관이 보로보로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평균 혈당이 같아도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이 심근경색 위험이 3배래요. 둘째, 췌장이 망가져요. 혈당이 확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왕창 쏟아내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탈진해요. 저도 그랬어요. 초기엔 인슐린이 많이 나왔는데 3년 후엔 분비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셋째, 염증이 생겨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온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만성염증은 암, 치매, 심장병,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넷째, 노화가 빨라져요. 당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단백질이 당과 결합해서 AGE라는 물질이 돼요. 이게 피부를 주름지게 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제가 당뇨 초기에 갑자기 늙어 보인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제가 쓴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재야 정확해요. 제가 5년간 매일 잰 노하우입니다. 먼저 혈당 측정기를 사세요. 약국에서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싼 거 샀는데 충분히 정확해요. 언제 재야 할까요? 첫째, 공복 혈당.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세요.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모금 마시고요. 8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여야 해요. 제 경우 처음엔 130이었어요. 지금은 95예요. 둘째, 식후 1시간 혈당.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파이크를 확인하는 핵심이거든요. 첫 숟가락 든 시간부터 정확히 60분 후에 재세요. 타이머 맞춰놓으면 편해요. 정상은 140 이하예요. 제 경우 처음엔 280이었는데 지금은 110이에요. 셋째, 식후 2시간 혈당. 이때는 혈당이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정상은 140 이하예요. 저는 처음엔 160이었는데 지금은 100이에요. 넷째, 잠자기 전 혈당. 밤 10시쯤 재보세요. 이게 120 넘으면 자는 동안에도 혈당이 높다는 뜻이에요. 저는 처음엔 150이었는데 지금은 100이에요. 실전 팁, 제가 5년간 터득한 노하우. 손가락 옆면을 찌르세요. 정중앙은 너무 아파요. 매번 다른 손가락 쓰세요. 같은 곳만 찌르면 굳어요. 첫 방울은 휴지로 닦고 두 번째 방울로 재세요. 첫 방울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체열 바늘은 하루에 한 번씩 바꾸세요. 여러 번 쓰면 무뎌져서 아파요.
측정 결과는 노트에 기록하세요. 저는 5년치 기록이 있어요. 이게 제 보물이에요. 연속 혈당 측정기 팁.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어요. 팔에 붙이면 2주일간 실시간으로 혈당을 보여줘요. 저도 작년에 한번 써봤어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혈당 오르는 줄 몰랐던 음식이 진짜 많더라고요. 바나나 한 개 먹었는데 혈당이 200까지 올랐어요. 현미밥도 제 체질엔 백미밥보다 혈당을 더 올렸어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재봐야 해요. 혈당 폭발시키는 음식들, 제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 음식들이 제 혈당을 200 넘게 만들었어요. 제가 5년간 측정한 데이터예요. 커뮤니티 회원들 데이터도 모았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1위, 흰쌀밥 플러스 국물. 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린 조합이에요. 흰쌀밥 한 공기에 국물 말아 먹으면 30분 만에 250. 왜 그럴까요? 국물에 말면 빨리 먹게 되고 쉽지 않고 넘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로켓처럼 올라요. 2위, 빵. 특히 단팥빵, 크림빵, 식빵. 저는 식빵 2장 먹으면 혈당이 220까지 올라요. 빵은 밀가루에 설탕까지 들어있어서 이중타격이에요. 3위, 면 종류. 국수, 라면, 칼국수. 저는 비빔국수 한 그릇에 혈당이 240까지 올랐어요. 면도 빨리 먹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4위, 과일 주스.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올렸어요.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만 남거든요. 5위, 떡. 떡볶이, 가래떡, 인절미, 찹쌀은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저는 떡볶이 한 접시에 290까지 갔어요. 6위, 감자, 고구마. 의외죠. 건강식품이라는데 저는 고구마 한 개의 혈당이 180까지 올라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커뮤니티 회원 중엔 고구마는 괜찮은데 감자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7위, 과일.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 저는 바나나 한 개에 200까지 올라요. 과일은 건강하다고 막 먹으면 안 돼요. 8위, 시리얼. 아침 시리얼에 우유 부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요. 저는 230까지 갔어요. 설탕 덩어리예요. 9위, 탄산음료. 콜라 한 캔에 각설탕 10개래요. 제 혈당은 30분 만에 280까지 폭등했어요. 10위, 술. 특히 소주, 맥주. 술 자체도 문제지만 술 마시면 안주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저는 소주 한 병에 안주 먹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160까지 올랐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빨리 소화되고 빨리 흡수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혈당 안 올리는 식사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같은 음식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절반으로 줄어요.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이거예요. 똑같은 백미밥 한 공기를 먹는데 순서만 바꿨더니 혈당이 100 차이 났어요. 커뮤니티 영양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대단해요. 잘못된 순서 제가 예전에 하던 방식. 밥부터 먹기, 국물에 밥 말아 먹기, 고기나 반찬 먹기, 김치로 마무리.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280까지 올랐어요. 올바른 순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 채소 먼저 5분, 단백질 다음 5분, 밥은 마지막 5분. 이렇게 먹으면 같은 밥 한 공기인데 혈당이 140밖에 안 올라요. 왜 그럴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 막을 만들어요. 그 위에 단백질이 쌓이고 마지막에 밥이 들어가면 천천히 소화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이 30% 낮아진대요. 구체적인 방법, 제 실제 식사 예시. 아침 집에서 먼저 방울토마토 5개 먹어요. 천천히 씹으면서요. 그 다음 계란 프라이 하나 먹어요.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식후 혈당이 110이에요. 예전엔 밥부터 먹었거든요. 그땐 200이었어요. 점심 식당에서 먼저 상추쌈이나 샐러드 먹어요.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먹어요. 마지막에 밥 조금 먹어요. 저녁집에서 채소 반찬 3가지 먼저 먹어요. 그 다음 닭가슴살이나 두부 먹어요. 밥은 아예 안 먹거나 조금만 먹어요. 추가 팁, 밥은 꼭 마지막에 먹으세요. 밥 먹을 때쯤이면 이미 배가 차서 많이 안 먹게 돼요. 천천히 먹으세요. 한 끼에 최소 20분은 걸려야 해요. 저는 타이머 맞춰놓고 먹어요. 물을 함께 마시세요. 한 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면 혈당이 덜 올라요. 식사 순서도 중요하지만 밥 먹기 전에 이것만 하면 혈당이 더 안정돼요. 이 3가지가 제 혈당을 구했어요. 첫째, 식전 물 마시기. 밥 먹기 10분 전에 물 한 잔 마세요. 상온 물로요. 찬물은 소화를 방해해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위장에 물이 차 있으면 음식이 천천히 소화돼요.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아줘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20 정도 떨어졌어요. 둘째, 식전 가벼운 움직임. 밥 먹기 직전에 5분만 움직이세요.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돼요. 근육을 깨우는 거예요. 근육이 깨어나면 식후에 당을 잘 흡수해요. 저는 점심 전에 집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아졌어요. 스마트워치로 확인해보니 심박수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근육이 준비된다는 신호예요. 셋째, 식초 물 마시기.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물에 타서 마세요. 식초 한 스푼에 물 200ml 정도요. 식초의 초산 성분이 혈당 흡수를 늦춰줘요. 커뮤니티 회원 중에 이걸로 혈당이 50 떨어진 분도 있어요. 단, 위가 약한 분은 조심하세요. 저는 점심 식사 10분 전에 식초 물을 마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쉬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추가 팁, 심호흡도 좋아요. 밥 먹기 전에 깊게 숨 쉬기를 10번 하세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소화가 잘 돼요. 스트레칭도 효과 있어요. 목, 어깨, 팔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인슐린이 잘 작동해요. 스마트워치로 확인하면 이런 준비 운동 후에 심박수가 안정되는 게 보여요. 밥 먹은 후가 더 중요해요. 식후 15분 황금 루틴 알려드릴게요. 이 15분이 제 혈당을 100 낮췄어요. 밥 먹고 나서 뭐 하세요? TV 보거나 소파에 눕나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요. 스마트워치로 보면 심박수가 급등하는 게 보여요. 제가 5년간 실천한 식후 루틴 알려드릴게요. 식후 5분 설거지하기. 바로 설거지하세요. 서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혈당이 치솟는데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쓰기 시작해요. 저는 설거지를 천천히 했어요.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면서요. 스마트워치를 보니까 활동량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명상 같은 효과도 있어요. 식후 10분 가볍게 걷기. 집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밖에 나가면 더 좋고요.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40에서 50 떨어져요.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예요. 저는 아파트 복도를 걸었어요. 빠르게 걷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듯이요. 스마트워치가 걸음수를 세줘요. 목표 1000보만 채우면 돼요. 날씨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식후 15분 가벼운 스트레칭. 팔 돌리기, 다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커뮤니티 회원 중에는 식후에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청소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혈당이 60이나 떨어졌대요. 스마트워치의 활동량 그래프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초록색 막대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식후 바로 눕기는 최악이에요. 스마트워치로 보면 심박수가 확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돼요. 혈당이 200까지 확 올라요. 식후 바로 과일 먹기도 안 좋아요. 혈당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과일 당까지 더해지면 300까지 갈 수 있어요. 식후 바로 디저트 먹기도 절대 안 돼요. 케이크, 빵, 과자 이런 거 밥 먹고 먹으면 혈당 폭탄이에요. 실제 데이터 제가 측정한 결과예요. 식후 바로 앉아 있었을 때 혈당 280, 심박수 불안정. 식후 15분 걸었을 때 혈당 140, 심박수 안정. 같은 밥을 먹었는데 140 차이예요. 스마트워치 데이터로 확인했어요.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 하세요. 이거 쓰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걸 쓰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뭐냐고요? 팔에 동전만 한 센서를 붙이면 2주일간 실시간으로 혈당을 보여줘요. 스마트워치처럼 차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처음 써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진실들,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혈당을 확 올렸어요.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제 혈당을 더 올렸어요. 체질 문제였어요. 바나나 한 개가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올렸어요. 고구마가 제일 안 좋았어요. 고구마 한 개 먹으면 200까지 갔어요. 반대로 놀란 것도 있어요. 감자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특히 삶은 감자를 식혀서 먹으면 혈당이 별로 안 올랐어요. 사과는 괜찮았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는 문제 없더라고요. 스마트워치와 함께 쓰면 최고. 연속 혈당 측정기와 스마트워치를 같이 차고 다녔어요. 혈당이 오르면 심박수도 올라가더라고요. 혈당이 떨어지면 심박수도 안정되고요. 활동량이 많으면 혈당이 안정적이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혈당도 올랐고요. 두 개를 같이 보니까 내 몸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살 수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예요. 팔 뒤쪽에 붙이면 돼요. 붙일 때 살짝 따끔하지만 금방 적응돼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혈당을 볼 수 있어요.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한눈에 파악 가능해요. 스마트워치처럼 매일 차고 다니니까 혈당 패턴이 다 보여요.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요. 싸우거나 화나면 밥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150까지 올랐어요. 스마트워치의 스트레스 지수도 동시에 올랐고요. 잠 못 자면 혈당이 올라요. 밤새 잠 못 잔 다음 날은 평소보다 혈당이 20, 30 높았어요. 스마트워치 수면 점수도 낮았어요. 운동 타이밍이 중요해요. 식후 30분에 걷는 게 식후 1시간에 걷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스마트워치로 걸음 수도 확인하면서요. 커뮤니티 회원들 경험. 어떤 분은 우유가 안 맞더래요. 우유 한 잔 마시면 혈당이 160까지 올랐대요. 어떤 분은 토마토가 최고래요. 토마토 먹으면 혈당이 거의 안 오르더래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측정해봐야 해요. 활용 팁. 2주일간 평소대로 먹으면서 측정하세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스마트워치와 함께 데이터를 메모하세요. 저는 노트에 음식, 혈당 수치, 심박수, 활동량을 적었어요. 패턴을 찾으세요. 어떤 조합이 혈당을 올리는지, 어떤 순서가 좋은지. 외식할 때가 제일 문제죠. 외식 혈당 관리 꿀팁 알려드릴게요. 외식해도 혈당 130 이하로 유지하는 비법. 외식하면 혈당 관리 포기하세요. 아니에요. 가능해요. 한식당에서 먼저 밑반찬부터 먹으세요. 나물, 김치, 샐러드 이런 거 먼저 충분히 먹어요. 그 다음 국이나 찌개, 건더기 먹어요. 두부, 고기, 야채 위주로요. 마지막에 밥 먹어요. 밥은 밥만 먹거나 아예 안 먹어도 돼요. 국물에 밥 말아 먹지 마세요. 이게 혈당을 가장 빨리 올려요. 중식당에서 짜장면, 짬뽕은 위험해요. 면이 혈당을 확 올려요. 차라리 탕수육이나 팔보채를 시키세요. 밥은 조금만 먹고요. 볶음밥도 위험해요. 기름에 볶은 밥은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일식당에서 초밥은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려요. 밥에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회는 괜찮아요. 단백질 위주라서 혈당이 별로 안 올라요. 우동도 조심하세요. 면이 많으면 혈당이 확 올라요. 양식당에서 파스타는 위험해요. 면에 크림 소스까지 더하면 혈당 폭탄이에요. 스테이크는 괜찮아요. 고기 위주로 먹고 빵은 거절하세요. 샐러드를 메인으로 시키세요. 닭가슴살 샐러드가 최고예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는 최악이에요. 떡이 혈당을 급등시켜요. 김밥도 조심하세요. 밥이 많으니까요. 순대는 의외로 괜찮아요. 단백질이 많아서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가 최고예요. 무설탕으로요. 라떼는 조심하세요. 우유 당이 생각보다 많아요. 빵, 케이크는 절대 안 돼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200 넘어요. 외식 후 스마트워치 활용법. 외식하고 나서 스마트워치를 확인하세요.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으면 과식한 거예요. 바로 걸으세요.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많이 떨어져요. 스마트워치가 걸음수를 세줘요. 집에 와서 바로 눕지 마세요. 활동량 그래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설거지하거나 청소하세요. 다음 끼는 가볍게 먹으세요. 외식으로 과식했으면 다음 끼를 조절해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루 3끼 완벽 혈당 안정 식단 공개합니다. 이 식단으로 제 혈당이 완벽해졌어요. 제가 5년간 실천하는 실제 식단이에요. 커뮤니티 회원들도 다 이렇게 먹어요. 스마트워치로 매일 확인하면서 최적화했어요. 아침 식사. 아침 7시쯤 먹어요. 먼저 방울토마토 5개를 천천히 씹어 먹어요. 그 다음 계란 프라이 1개나 두부 조림을 먹어요. 단백질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현미밥 반 공기를 김치나 나물이랑 먹어요. 마지막으로 된장국 한 그릇을 건더기 위주로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식후 혈당이 110 정도 나와요. 스마트워치로 보면 심박수도 안정적이에요. 점심 식사. 낮 12시쯤 먹어요. 먼저 샐러드나 나물을 5분 정도 천천히 먹어요. 그 다음 생선구이나 닭가슴살을 충분히 먹어요. 단백질을 넉넉하게 해요. 그 다음 잡곡밥 반 공기를 먹어요. 백미밥보다 혈당이 덜 올라요. 반찬은 저염, 저지방으로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식후 혈당이 130 정도 나와요. 저녁 식사. 오후 6시쯤 일찍 먹어요. 먼저 채소 반찬 3가지를 먹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거요. 그 다음 두부찌개나 생선조림을 단백질 위주로 먹어요. 밥은요, 아예 안 먹거나 조금만 먹어요. 저녁에 밥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식후 혈당이 120 정도 나와요. 간식 시간. 오후 3시쯤 간식을 먹어요. 견과류 한 줌이요. 아몬드 10개, 호두 5개 정도요. 사과 4분의 1개도 괜찮아요. 통째로는 너무 많아요. 무가당 요거트도 좋아요. 단백질 보충에 좋거든요. 야식은 어떻게 하나요? 절대 안 먹어요. 정 배고프면 오이나 토마토를 먹어요. 혈당이 거의 안 올라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허기를 달래주거든요.
주말 특별 식단. 주말에는 조금 여유롭게 먹어요. 외식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양을 조절해요. 그리고 운동을 조금 더 해요. 외식한 날은 걷기를 2배로 해요. 스마트워치로 만보 채웠는지 확인하고요. 이 식단의 핵심 원칙. 첫째, 배고프면 안 돼요. 배고프면 과식하게 되거든요.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수예요. 셋째, 채소를 많이 먹어요.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켜요. 넷째, 밥은 조금씩 먹어요. 굶지도 말고 과식도 하지 마세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먹어요. 시간 맞춰 먹는 게 중요해요. 스마트워치로 확인한 변화. 5년 전 제 데이터는 엉망이었어요. 심박수 불안정, 활동량 부족, 수면 점수 낮음. 지금은요. 심박수 안정, 활동량 목표 달성, 수면 점수 80점, 혈당도 완벽하게 안정됐어요. 아침 110, 점심 130, 저녁 120. 커뮤니티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단 따라 하신 분들 당화혈색소가 평균 1.5 떨어졌어요. 오늘 내용 정말 알찼죠? 제가 5년간 직접 실천한 방법이에요. 커뮤니티 2,000명도 함께 검증한 방법이고요. 1화에서 스마트워치로 시작해서 오늘 혈당 스파이크까지 시리즈로 따라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 알림 설정, 종 모양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인슐린 저항성 해결편이 나와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비법도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혈당이 떨어졌어요. 함께 나누면 모두 건강해져요. 이 영상 꼭 저장해두세요. 식사할 때마다 보면서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다음 주 16화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완전 해결법을 알려드려요. 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찔까요? 비밀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만 잡아도 당뇨는 무섭지 않아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골든라이프 라디오였습니다.